2장, 그죠? 6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엔, 그죠? 2장을 다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요. 우선,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역학 파트가 끝나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 지금 64번 같은 경우도, 해수면으로부터 500m 높이에 있던 어떤 물체가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높은 곳에 갖고 있는 건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건, 완벽하게 전환되는 건 뭐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마찰이 없을 때예요. 근데 보다시피 마찰이 있다라는 건, 그죠? 마찰이 있다라는 건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 손실이 발생했다는 건데, 500m 높이에 있던 질량이 주어지지 않았네요. 그죠? 질량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건 어차피 질량이 변하진 않을 거거든요. 질량이 변하지 않을 테니까 임의의 질량 값을 집어넣고 정리를 해도 됩니다. 그럼 가장 계산하기 편한 건 1이니까요. 질량을 그 mgh를 놓고 질량은 1, 중력가 또는 뭐 10, 높이 h는 500m인가요? 그죠? 500으로 두면 됩니다. 그럼 그러고 났더니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에다 집어넣었더니 2분의 1에 질량 1에 v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죠? 20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럼 2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0에 제곱을 했을 때, 그죠? 얘가 지금 5000이잖아요. 그럼 얘는 400의 절반이니까 200줄이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5000줄이었고 얘는 지금 200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갖고 있던 에너지 대부분이 열 에너지로 손실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게 몇 %냐? 즉 손실된 에너지의 비율은 그랬으니까 전체 5000 중에 지금 200만 남아있다는 건 에너지 손실량이 몇 %예요? 96% 정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이걸 뭐 100으로 환산시켜서 정리해 두셔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다음 어렵지 않게 손실량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은 뭐 이거 주관식이 아니라 이제 선택형으로 간다면 딱 봐도 뭐 60, 64%, 80, 96 나와 있는데 대략 암산으로 해도 96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에 보면 저 2013년도 이제 지방직 문제가 나와 있는데 다음 그림같이 수평면에서 높이 h인 지점에서 정지했던 물체가 A 공면을 내려와 충돌한 다음에 정지했던 물체 B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면 운동량 보존에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은 무조건 발생했을 거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무조건 써야 되는구나 사실을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자 69번을 보시면 질량 A가 정지했던 내려와서 정지에는 B와 충돌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주어진 값이 없죠. 그러니까 몇 킬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량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량화되어 있지 않다는 건 정성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정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성질만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수식화해서, 그죠?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수식화해서 이럴 거다라고 표현해 주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물체가 높은 곳에 있을 때 높이는 h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의 질량은 m, g, h 이렇게 그냥 표시해 주시면 돼요. 질량은 m으로 두고. 그럼 이 녀석 갖고 있던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물론 이 과정에서 그렇죠. 질량이 지워지니까 질량을 굳이 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v를 끄집어내면 루트 2gH가 되겠죠. 그 물체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자, 여기에 있던 B와 A가 충돌할 건데, 충돌하기 전에 지금 여기 이제 A가 있죠? A가 내려와서 속력 V로 가는데 그 속력이 바로 누구예요? 얘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의 운동량은 질량은 M이고요. MV인데 V가 얘예요. 루트 2GH. 이해하셨죠?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 된다 그랬으니까 이때 자 질량이 같은 물체인가요? 자 내려와 정지던 B와 충돌한다. 그쵸? 단 조건에 나와 있네요. A하고 B의 질량은 같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질량 EM 속력은 V' 이렇게 넣고 V의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뭐 그다음 어렵지 않게 질량이 이제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EM 놓고 그 다음에 V' 놓은 다음에 정리해서 V'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묶어서 정리해 두시면 되죠. 그리고 어차피 이걸 지금 움직일 때 속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V를 계산한 다음에 그쵸? V만 그냥 찾으시면 되는구나. 뭐 따로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접근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그러면 V는 해주면 루트 2분의 GH가 나온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식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계산하는 건 그닥 쉬우니까 이 공식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쭉 넘겨보시면, 자,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의 제일 마지막 파트가 바로 이제 연력학 파트인데, 연력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연력학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문제가 대부분 쭉 몰려있는데, 여기도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연력학. 근데 상대적으로 연력학을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 잘 해두시고, 개념도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7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PV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자, 정량화 되어 있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3이고요. 여기가 1인데 요점이 A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갔다가 여기가 3이네요. 그럼 3인 곳에서 내려오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움직이네요. 여기는 4인가요? 이렇게. 자,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A, 여기를 B, C, D, A까지.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력학당 얘기하면 과정이 몇 개 있죠? 우선 과정상으로 나와 있는 건 자, 등압 과정이 있죠. 등압은 바로 뭐예요? B에서 C 같은 경우 또는 D에서 A로 가는 이런 경우가 요게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니까 이런 것들이 등압. 요런 게 바로 뭐예요? 그쵸? 부피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 등적이 되겠죠. 등적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등압, 뭐 단열, 그 다음에 뭐 등온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물론 모든 과정들이 여기에 맞춰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외의 과정들도 들어가 있는데 각 과정성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것에 들어가 있는 건 대부분 다 이상기체잖아요. 그죠? 그럼 이상기체 딱 넣으면 PV는 N, R, T 요것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쓰시는 게 실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럼 우선은 79번은 97년도 서울시 문제인데 T점 B점에서의 절대 온도가 T라면 B점에서 여기서의 절대 온도를 T라고 놨을 때 자, D점에서의 절대 온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선 딴 거 볼 필요 없이 여기서 T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온도를 의미하는 거죠. 절대 온도 T는 보통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이제 온도, 특히 연력학에서 쓰는 온도는 사실상 켈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즉 켈빈 온도는 자,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해요? 273을 더해서 표시하죠. 자, 그럼 여기서 온도 끄집어내면 nR분의 PV가 되고요. 대부분 밀폐되어 있는 실린더 내부에서의 온도 변화라든가 또는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몰수랑 기체 상수는 안 변한다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결국 압력 곱하기 부피가 온도 값을 의미한다. 그럼 여기에 압력 곱하기 부피니까 얘가 바로 뭐예요? 3PV가 되겠네요. 그죠? 3 곱하기니까 3PV. 자, 여기는 4PV죠. 그래서 D점에서의 온도는 4PV니까 그러면 어디 볼까요?
D점에서의 절대 온도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D점에서의 절대 온도는 자 여기에 절대 온도를 T라고 놨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3분의 4배죠. 아 그러니까 정답 1번이 되겠네요.